상승의 종아 올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우용 대표, 남궁학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죠. 바로 삼강 M&T입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시장에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 삼강 M&T 역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 살펴볼까요? 상승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SK 자회사의 편입인데요. SK 자회사인 SK 에코플랜트로의 인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에 맞춰서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관심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로써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방산산업까지 겸하고 있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강 M&T의 상승 바람 계속 이어질까요? 울려라 골든벨! 시작부터 골든벨이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최근 삼강 M&T의 주가 반등을 이끈 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이르면 이달 말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삼강 M&T가 SK 에코플랜트의 글로벌 해상풍력 사업을 이끄는 핵심 자회사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사의 사업 전망의 밝은 점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상풍력 구조물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익 성장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하였고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풍력과 LNG, FPSO 사업의 업황 전망이 긍정적인 만큼 이익 상승세를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면서 정식 발효됐습니다. 그동안 소의 기대감으로 삼강 M&T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또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두 분이 생각하는 최대 수혜주는 뭘까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대명 에너지를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풍력 발전 쪽에서는 국내 1위의 민간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 대비 현재는 한 2배가량 상승을 했다가 조금 밀리는 상황인데 공모를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고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통합 기업으로서의 노하우가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매력이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남궁학 대표님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LNF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의 핵심 사항은 미국 안에서 배터리 광물부터 양극재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된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것인데 동사는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인 레드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합작법인 설립이 가시화될 경우 북미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4년엔 22만 톤, 그리고 2026년엔 최대 30만 톤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레드우드와의 협력을 가정하면 생산 능력은 10만 톤에서 15만 톤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생산 능력이 추가적으로 상향될 경우에는 중장기 실적 추정치는 다시 한번 크게 높아질 수 있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YG 엔터 주가는 하반기 들어서 무려 40% 정도 상승하면서 또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블랙핑크 컴백 효과가 또 주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블랙핑크 컴백 소식의 영향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9.1% 감소한 70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0.7% 줄어든 93억 원을 기록했지만 블랙핑크의 컴백 지원에도 불구하고 광고와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 강화된 기초 체력에 빅뱅 신보의 글로벌 흥행이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고요. 여기에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이 22개월 만에 이뤄지면서 3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어닝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YG 엔터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오,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 주력 걸그룹인 블랙핑크의 복귀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폭보다 더 큰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 아티스트가 1년 10여 개월 만에 복귀를 한 만큼 음원이나 공연 또 부가 수익 등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주력 아티스트가 빠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었던 모습인데요. 작년, 재작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새롭게 생겨난 이제 굿즈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나오는 실적들로 기초 체력을 또 탄탄하게 다졌고요. 그 이후에 주력 아티스트가 컴백을 한 만큼 오히려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남궁학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 22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 전망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블랙핑크 또 소녀시대, 트와이스까지 최고의 팬덤을 보유한 걸그룹들의 컴백으로 팬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 걸그룹 중에 뉴진스 참 이모 마음을 뿌듯하게 하던데 네. 이 삼촌 팬분들은 어떤 걸그룹 좋아하시나요? 저는 미스트롯을 더 많이 봅니다. 아,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남궁학 대표님은요? 저는 블랙핑크 좋아하시고. 제일 선호하는 그룹입니다. 네, 저도 참 블랙핑크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정상급 걸그룹들이 잇따라 컴백하면서 또 엔터 업계에도 활기가 돌고 있죠. 엔터주 가운데 탑픽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YG 엔터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1시에 뮤직비디오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 공개 이후에 소폭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물량이 나와서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대치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실망 매물도 좀 같이 나온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매매 전략으로는 그동안에 많이 오르고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이런 시점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한 번에 접근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아 보이시고요.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지지받는지 확인하시면서 차분하게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역시 최근에 좋은 흐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이어 호재들이 쏟아졌죠? 네,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호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또 위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사우디의 8,400억 규모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와 한수원의 수조 원대 규모 이집트 원전 수주 유력 소식 등의 이 동반으로 나오면서 지속적인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빌 게이츠가 입국을 하면서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SMR 사업에 대한 논의와 협력 방안을 나눈 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정부도 사우디와의 정상회담 등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업종인 원자력, 화력 플랜트, 기자재 분야 업황이 개선되면서 올해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에서도 29계단이나 상승한 22위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아직 신고가가 아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올려라 골든벨. 오늘 세 종목 모두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유 들어봐야겠죠? 네, 최근 연이은 호재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순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사는 올해 연간 수주 규모를 7조 9천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은 온핸드 프로젝트 규모를 2조 2천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고 상반기 수주 잔고는 14조 2,868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약 3년치 먹거리를 확보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달 공개한 통합 보고서를 통해서 오는 2026년 성장 사업의 수주 비중을 62%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와 현지 원자력 발전소 수주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원전 산업의 부활과 그리고 사업 다각화로 인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움시티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서 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지난 6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더 라인의 지하에 28km 길이의 철도 터널을 뚫는 10억 달러 규모의 터널 수주에 성공한 바가 있고 이미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 참여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 2019년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당시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만큼 삼성그룹인 삼성물산 또한 이번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